공수 인사. 네, 안녕하세요. 네, 기억 니은 지글 리을의 메인 진행을 맡고 있는 철부지 대인이라고 합니다. 지난 방송에 여러 플랫폼에 올리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사실 좀 회의적이었거든요. 음성 콘텐츠만 따로 해서 올린다는 게. 팟빵이나 파티는 유튜브에 올리는 것만큼의 반응은 사실 없어요. 근데 예전에 저 마을미디어에서 같이 활동했던 친구가 파티에 댓글을 남긴 거예요. 심지어 그 친구한테는 따로 홍보를 한 것도 아닌데 남겼더라고요. 방송하는 건 어찌 알았냐고 하니까 제 프사를 보고 방송하는 건 알았는데 파티에 파티 초이스라고 있어요. 플랫폼에서 요거 들을만 하다 하고 걸어주는 거. 우리를 점 찍은 건가요? 인심 써서 저희 회차를 걸어줬더라고요. NHN이 찍은 거예요 저희를? 그치. NHN이 스치듯 인정한 스치듯 인정한 이렇게. 바로 바뀌긴 했는데 어쨌든 리스트에 올라가지고 네, 새 에피소드 중에 추천이 뜬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타고 들어와 보니까 이 방송이었던 거죠. 불란서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인데 팟빵은 잘 안 된대요. 거기서 실행이나 원래 그 서드파티 앱이 되게 구리잖아요. 팟빵이. 그쵸. 그런데 파티는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티네요 가티. 네. 덕분에 간만에 근황도 묻고 유튜브 구독 강매도 하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 진이 나올 때만 해도 구독자가 9명이었는데 지금 21명이에요. 오 완전 백종원님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분은 이틀 만에 100만 찍었던데? 너무 부럽다. 아름아름 은은하게 퍼져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하이라이트 클립도 많이 올리고 할 거예요. 두 분은 기억니은리을 인스타 계정 보시면은 이제 1분 미리 보기 업로드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 말고도 전체 영상 유튜브에 올리고 있으니까 꾸준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7화 시옷 차례인데 아마 할 말이 많은 키워드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옷의 정체는 딘이 공개해주세요. 바로 선물입니다. 선물. 프레젠트. 중요하죠. 기프트. 선물하면 유엔이죠. 이 노래 알아. 의미 뭐죠? 그런 널나 그거잖아. 그거 제목은 알았는데 의미 갑자기 생소해서. 나도. 그녀에게랑 헷갈렸어요. 그녀에게 되게 너무 슬프게 음이 계속돼. 단조로워서. 와우 와우예 이건 뭐죠? 그거 에블바레 그거 아니야? 바다인가? 아니야, 그건 파도인데 파도. 바다라니. 그 소리 받으세요? 8글자. 제목이 8글자예요. 아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아. 저희가 하트 눌러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따로 선물을 줄 여력은 안 되고 하트 눌러드릴게요. 선물이에요. 이번 주 키워드는 추첨을 통해서 대인 딘 순서로 정해졌고,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연인에게 주고 싶은 선물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킹원 정보회사 듀오가 지난 화이트데이 시즌에 미혼 남녀 311명을 대상으로 연인에게 주고 싶은 선물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우선 남성부터 살펴보면 29.3%가 주얼리, 액세서리를 1위로 꼽았다고 합니다. 이어 18.7%로 2위에 오붓한 식사. 과연 분위기만 오붓한 건지 금액도 오붓해야 되는지. 내 지갑은 리붓. 야. 쇼미더머니 나가겠습니다. 야. 지원해 보세요. 너무 좋아서 소름 돋았어. 이런 드립 좋아요. 네, 세 번째로 꽃 손편지가 3위, 향수 화장품이 4위, 의류 및 잡화가 5위를 집계됐습니다. 여성은 꽃 손편지를 1위로 답했고 향수 화장품이 2위, 오붓한 식사 3위, 주얼리 액세서리 4위, 의류 및 잡화 5위 순으로 주고 싶은 선물을 꼽았다고 합니다. 자, 사실 이거는 알바 쓰레빠죠. 여기서 받기 싫은 선물이 더 우리가 관심 있는 포인트. 그래서 바로 받기 싫은 선물 1에서 5위를 또 가져와 봤습니다. 받기 싫은 선물로는 남녀 모두 사탕 바구니를 꼽았다고. 근데 이거 뭐 화이트 기간에 조사를 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이상해. 아마 어디 가면은 그 매대에 진열해 있는 거 있잖아요. 정답 GS25 앞에. 아예 천막을 쳐놓고 팔더만 요즘은. 그쵸. 네. 그 지나가기만 해도 막 단내나. 벌레 꼬일 것 같고 있어거. 네. 있어요. 매대에 진열해 놓은 만큼 큼직한 패키지 상품 있죠. 네. 한 큐에 바로 구성품을 살 수 있는. 과일 바구니가 과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맞아. 들고 바로 병원 갈 수 있을 것 네, 같아. 맞아. 네. 정성의 측면에서는 영에 수렴하는 거의 그 정도 정성. 프로덕트에 가까운 것이라 받기 싫어하는 1순위에 뽑힌 것 같고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남자가 받기 싫은 선물 2위 종이약, 3위 책 자기개발서, 4위 큰 꽃다발, 5위 내게 어울리지 않는 패션 잡화. 이 벨트인데 막 챔피언 벨트 같은 거. 빅쇼야 뭐야. 네, 그다음 곰인형, 마지막으로 핸드메이드, 십자수를 필두로 하는 핸드메이드, 어디다 쓸 거 없는 거. 그다음 여자가 받기 싫은 선물 사탕바구니 1위, 2위 종이약, 3위 곰인형, 4위 큰 꽃다발, 그다음 취향에 맞지 않는 액세서리, 내게 어울리지 않는 패션 잡화, 마지막으로 책 자기개발서 등이 꼽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 선택지 자체가 굉장히 올드하다. 정말. 네. 맞아. 특히 2위에 랭크된 종이약 느님은 요즘 선물 리스트에서 자취를 감춘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 예전에 그 서슬 펄었던 시절에 삼촌 집에 가면 굉장히 큰 유리 박스에 한 움큼 빼가도 모를 만큼 종이약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취미실까요? 삼촌의 취미. 그게 다 그 시절 트렌드이자 노가다의 산물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으로 종이약으로
이렇게 바꿔 볼 수 있는 선물은 뭐가 있을까요? 정성으로 채우는. 정성은 있는데 되게 헛수고인 거. 약간 이런 거 비슷한 거 있을 것 같은데 찾아보면. 내가 어. 직접 깎는 막 원앙 이런 거? 아니 약간 요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석고방향제? 어? 석고방향제? 근데 그건 쓸 수 있잖아. 근데 어. 받으면 좀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받으면 좋긴 좋은데 어. 아니 말 잘못한 것 같아. 이게 그건 종이약보다는 그럼 유용하잖아. 석고 대제를 해야 돼. 오늘 라임 좋아. 어떡하죠? 5분 리분 석고 이거 석고 되지? 편집해서 쇼미더머니 석고 지원서로. 석고 이러면서. 그다음 책 자기계발서는 리스트에 왜 오른지 공감이 된 게 이번 어버이날에도 받기 싫은 선물 1위가 책이었어요. 네네. 정말 제 취향의 도서가 아닌 이상이야 책 선물을 받게 되면 잘 안 읽어요. 맞아요. 그쵸. 네, 바로 알라딘의 중고 때립니다. 게다가 저는 자기계발서를 별로 안 보는 편인데 그 이유가 저는 방법론적으로 되게 구체적인 거 좋아해요. 내가 바로 정말 실행에 옮겨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의 되게 매뉴얼적인 거. 근데 대부분의 자기계발서는 그 분야의 어떤 권위자가 그 위치에 오른 누구나 할 수 있는 말들을 되게 원론적으로 씨부립니다. 소위 맞아. 말해서. 잘 돼서 하는 말이에요. 맞아요. 되게 한편으로 사람 약 올리는 것 같아서 안 봅니다. 저는 보면 더 화가 난달까. 저는 자기계발서를 볼 때 심리가 그래서 이걸 연인한테 선물로 받는다? 공부나 더 하렴. 이런 느낌이어서 너 개발해. 그럴 수도 있겠다. 전주에 꼰대 같은 사람 되게 싫다고 했잖아요. 네. 딱 그 느낌. 완전 아. 자기계발서를 받으면 정남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럼- 오히려 제가 좋아하는 작가의 뭐 소설집이라든지 어. 시집이라든지 음. 감성을 이렇게 돋울 수 있는 책이라든지 그런 거를 주면 차라리 모를까. 책 선물 진짜 어려워요. 맞아. 책 선물은 잘 주거나 아예 마음을 접어야 돼. 본전도 또못 찾아. 어려워요. 진짜. 좋아하는 작가가 있으면 그 작가 사인이 받은 책을 뭐 준다든가 뭐 요 정도 센스는 김은숙 작가님 좋아하시니까 뭐 태양의 후예 후에 대본. DVD인데 사인 그럼. 받아져 있는 거 그런 거. 그러면 완전 반하지. 취향 저격. 센스 뭐야? 거기에 이러면서. 작가님이 써준 멘트로 원래 연애라는 게 내가 해도 되는 걸 굳이 상대방이 해주는 겁니다. 이런 거 써져 있으면 그리고 김탄의 대사도. 나 너 좋아하냐? 그건 안 돼. 상속자. 그건 안 돼. 그 다음은 꽃. 음. 꽃이 여기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꽃은 예고가 가능한 날에 큼직하게 주면 오히려 불호의 군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예고 안 하고 어. 갑작스럽게 주는 꽃은 특별하지 좋죠. 않은 날에 적당한 정도로 슥 선물하는 게 좋지 않나. SSG 쓱. 쓱에서 배송하지 말고 예쁜 꽃말이 담긴 꽃에 정성스러운 손편지도 같이 넣어야 돼요. 이 편지가 중요해요. 혹시 두 분은 여기서 받기 좋은 리스트에 있는데 오히려 나한테는 받기 싫은 거라든지 받기 싫은 리스트에 있지만 오히려 나한테는 선물해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나요? 저는 어. 그 순위 중에 어. 의류 및 잡화가 되게 밑에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의류는 사실 제 취향의 옷을 딱 주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만나봤고 저는 자취를 하다 보니까 집을 꾸미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 꾸미는 게 뭐 화려하게 꾸미는 게 아니고 접시 같은 거를 되게 단순한 거 쓰는 거 좋아하고 브랜드로 치면 막 무인양품이나 그런 접시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안 비싸도 되니까 그런 거 주면 되게 심플한 거? 실용적이고 좋아요. 집에서 뭐 할 수 있는 거. 봉골레 하나 담을 수 있는 이렇게 오목한 파스타 그릇 이런 거. 저는 집에서도 카레를 먹더라도 네. 밥을 이렇게 엎어서 만들어 놓고 꾹꾹 눌러 담아서 이렇게 네. 쏙. 그렇게 오. 차려 먹는 거를 약간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딘 되게 어. 차준마 스타일이구나. 그래서 제 인스타가 지금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사진 좀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홍보는 아니고. 아무튼 저는 그래서 나 딘한테 맞는 회사 찾았어. 정답. 집 꾸미기 아세요? 그 회사는 저를 별로 안 네. 좋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되게 단순하거든요. 네. 화려하진 않아서. 거기서도 꾸민 듯 안 꾸민 듯 꾸며주지 않나? 그러면 그죠? 집 안 꾸미기 할 때 제가 나갈게요. 진이는 여기 리스트에서 나는 이거 해주면 좋은데? 혹은 이건 왜 좋은 리스트에 있는 거야? 했던 거 있나요? 저는 네. 일단 꽃이 받기 싫은 선물에 들어가 있다는 게 좀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꽃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실용성을 좀 추구하기 때문에 약간 예쁜 쓰레기? 이거 어디다 쓰냐? 이거 너무- 준비하면서 같이 조사를 한 건데 이런 남녀 비율이 남자는 16%였나 여자는 24%였나 이래요. 꽃 어디다 쓰지? 약간 이런 느낌. 저는 꽃을 막 사고 예전에 꽃시장도 막 한창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꽃을 사서 고터? 해놓으면 고터? 네, 고터도 가고 양재도 가봤는데 음. 그때 막 사고 이럴 때 기분은 좋아요. 그럼 맞아, 볼 때 맞아, 맞아. 좋은데 이게 점점 시드는 걸 보면 그러니까 점점 진짜 이런 말 하면 되는데 예쁜 쓰레기 같은 거예요. 맞아. 처리할 때 또 일반 종량제 넣는 그 마음이 또 싫어요. 그리고 또 우리 인생 같잖아. 화려한 시절은 짧다. 아, 너무 슬퍼. 약간 묻어주고 싶어요.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별로 안 좋아서.
그러니까. 근데 또 신기점이다. 꽃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줘. 진짜. 맞아. 묻어주고 싶어요. 진짜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저는 초반에는 진짜 제 남자친구가 그 꽃을 선물해준다는 의미가 사랑받는다는 시선을 이렇게 선물해주는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받고 싶은 열망이 들었어요. 근데 계속 받다 보니까 시들고 이렇게 처리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맞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꽃이 받기 싫은 선물에 왜 들어가 있는지 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키원 정보회사가 괜히 넣은 게 아니네. 역시 듀오다. 세 번째는 별거 아닌 선물로 호감을 얻는 방법. 썸 타는 사이에서 선물을 줄 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마법의 한마디가 있다고 합니다. 네, 별표 쳐놔야겠다. 네, 물론 공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여러분에 따라 다릅니다. 보기는 이렇다고 합니다. A. 너 주려고 샀어. B. 너 주려고 샀어. 요즘 핫한 아이템이래. 별로. 이거 빼요. 네. C. 너 주려고 샀어. 동생이 써보니까 좋다 하더라고. 오 이거 좋다. 그다음 D. 너 주려고 샀어. 내가 쓰는 거랑 같은 걸로 샀어. 설레. 그리고 E. 너 주려고 오다 주었어. 잠시만요. 아. 일단 뺄 걸 빼볼까요? 네. 네, 빼고 빼봅시다. 일단 A 싸가지 없습니다. 너 주려고 샀어. 네. 왜냐면 딴 거는 다 정성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뒷말이 붙는데 A는 너 주고 샀어. 일단 버릇이 없어서 탈락. 근데 어. 이게 말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맞아. 있어요. 그러니까 다정하게 하면 또 몰라. 그렇죠. 담백하잖아요. 근데 E도 너 주려고 오다 주었어. 이것도 재밌게 발랄하게 말하면 재밌는데 이거를 또 싸가지 없게 막 맞아. 쭉 말하니까. 던지면서 오다 주었다고. 오다 주면 쓰레기통을 버려야지 무슨. 아니 딘이 이런 거 되게 싫어한다. 아니, 주운 거면 쓰레기통에 그쵸. 분리수거해서 버리던가. 딘이 표현을 예쁘게 해주는 걸 되게 좋아하네요. 예쁜 말투로 예쁘게 하면 좋고 음. 아예 그냥 장난처럼 할 거면 드립칠 거면 깨발랄하게 해야 하는 게 어줍지 않게 친친한 거 딱 질색이다. 맞아. 진짜 친친 너무 싫어요. 너무 네. 공감. 조금이라도 행간과 맥락을 읽는 센스가 있다면 답이 D번 너 주려고 내가 쓰는 거랑 같은 걸로 샀어. 의외다. 인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포인트는 두 사람이 똑같은 물건을 갖게 된다는 건데 한 실험에 따르면 이 멘트와 함께 선물 받은 사람들이 선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을 뿐 아니라 선물 준 상대방을 더 가깝게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썸 타는 관계는. 내가 쓰는 거랑 똑같다. 동질감을 느끼게 됐다는 건데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과 비슷한 사람에게 호감을 갖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를 하나 만들어주는 게 과학적으로 꽤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취향이 명확한 것에 정반대의 것을 선물하면은 당연히 대참사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극처럼. 예를 들어서 딘이 아까 뭐 무인양품 같은 심플한 걸 좋아한다 그랬는데 호피무늬 테이블보 막 이런 거 하면은 와 진짜 파티 때 아니면서. 근데 집에서 파티 안 하거든요. 와 강렬하다. 호피무늬 테이블보 그죠? 호피무늬 테이블보에 흰색 커트러리. 그런 거 하면은 내가 쓰는 거랑 같은 걸로 샀어 하면 너 이런 거 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집에 가보고 싶어요. 거기에 완전 호피 난리 날 것 같아. 정글 아닐까요? 집에서 머리띠 하고 있고 이렇게 사슴 머리띠 하고. 아마존. 근데 이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남녀가 공용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어야겠죠. 그쵸. 근데 뭐가 있으려나 이런 게? 텀블러, 아니면 디퓨저, 디퓨저도 좋고 뭐 핸드 뭐 워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립밤. 립밤 좋다. 근데 립밤도 저는 약간 이런 게 선물 주기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것도 약간 취향이 있고 뭐 색, 발색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근데 저는 립밤을 선물해주면 안 되는 게 제가 막 가방마다 뭘 더 가지고 계속 사게 되는 게 립밤이 그중 하나거든요. 저도. 가방 개수만큼 사야 되는 거 있잖아.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올리브영에 갔는데 히말라야 립밤 1+1을 하는 거예요. 근데 빨간 거야. 그래서 새 제품인가 보다 이러고 1+1을 샀는데 이게 스트로베리 글로즈 제품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르면 달려라 하니에 홍두깨 선생님 부인인 고은혜 여사 고은혜 립이 가능하더라고요. 왠지 바르면 이렇게 크게 발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두꺼운 입술과 이 립밤만 있으면 고은혜 립 가능, 핵 가능. 고립 가능. 네, 고립. 이걸 바르고 고은혜 립 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고립. 욕심이 많다 우리 둘 다. 네. 진이가 좀 잡아줘야 될 텐데. 네. 그쵸? 진이는 이런 거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같이 쓸 수 있는 거 중에 받으면 오, 저 사람 달리 보인다 할 수 있는 거. 저는 향을 되게 좋아를 해서 수제향수인데 요즘 중성적인 향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비누향? 비누향 많이 나오잖아요. 남자 여자 둘 다 호불호 갈릴 수도 있겠지만 진이한테 선물해 주려면 남자가 센스 있게 러쉬 해야겠나요? 너무 좋다. 근데 러쉬에 생각만 해도, 약간 그런 중성적인 향이 있나요? 저희 러쉬 생각하면 너무 강렬한 거밖에 생각이 안 나서. 그쵸. 거품 쫙 하는. 저한테 브랜드 이미지가 좀 강렬해서. 아니면 입욕제 같은 거 음.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 요즘 피곤해 보이는데 내가 이거 써보니까 좋더라 이런 거. 그 입욕제가 요새는 그 네. 욕조가 없는 집이 사실 많잖아요. 네. 욕조 빼기도 하는데 그 욕조를 준대. 그 베스밤이죠. 네, 이거 빨간 사춘기야? 욕조를 줄게. 입욕조래.
입욕제를 주면서 나 그럼 욕조 없는데 이러면 욕조 쓸어 가면 되지. 야 잠깐만. 근데 이게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네 이상한 거 아니죠? 이상한 건 아니죠. 이상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연인 관계니까. 네. 그쵸. 아니 썸 타는 관계인데? 썸이면 안 돼. 썸이면 안 되죠. 아니 근데 썸에서 연인으로 발전할 수도 있으니까. 아니 연인. 저 디니 요 멘트 여기에 깔 부금 생각났어요. 추정 60분. 다 물을 익었을 때. 물을 익었을 다 때. 물을 익었을 때. 그쵸. 그 마침표를 찍으러 입욕제 쓰러 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파티룸 다 준비해놓고. 저희 방송 몇 세 네. 관람가죠? 그다음 네 번째로 연인에게 선물하기 좋은 예쁜 꽃말을 가진 꽃. 오. 좋다 좋다. 네. 아까 큰 꽃다발 말고 그냥 생각나는 날 불쑥 찾아가. 근데 불쑥도 잘 찾아가야 돼. 이 사람 좀 컨디션 안 좋고 이러면은 찾아가면 또 민폐라고 뭔 하더라고. 꽃이야. 꽃도 그렇고 이 사람 별로 애인 보여줄 상태가 아닌 날이 있는데 그때 나만 생각해서 불쑥 찾아가면 또 그게 오히려 민폐가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꾸역꾸역 주겠다고 막. 가고. 맞아. 근데 내가 볼 때 요 정도 센스 있으면 그런 날까지 다 파악해서 가. 1번 메밀꽃, 연인, 사랑의 약속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메밀꽃 필 무렵. 그렇죠. 요거랑 관련이 있을 거예요. 2번 리시안셔스, 변치 않는 사랑. 3번 분홍수국, 진심. 4번 안개꽃, 죽도록 사랑해. 무서워. 죽어. 너라는 불치병, 죽도록 사랑해. 5번 프리지아, 당신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요거 주기 좋은 것 같아요. 만약 짝꿍이 뭐 새로운 부서나 새로운 업무를 시작했으면 막 이렇게 힘들 때 이런 거 찾아가서 선물로 주고 이러면. 아니면 이성 친구가 새로운 연애 시작할 때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자 우리 또 분류 아니죠? 네 어쨌든 나랑 이별하면서 다음 사람 잘 만나라고. 전 이별의 꽃말은 오늘 처음 들어보네요. 6번 펜지, 나를 생각해 주세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펜지. 네. 딘이랑 연초에 다른 방송 계획하면서 효리네 민박 2를 보게 됐어요. 13화를 보면 효리 회장님이랑 상순 사장님이랑 하루 시간 내서 영화관 데이트를 하는 씬이 있습니다. 그쵸 있죠. 반복되는 부부의 일상이 지겨워가지고 효리 회장님이 먼저 제안한 거예요. 우리 오늘 특별한 데이트를 하자 기획해서. 회장님은 사장님이 좋아하는 룩으로 이제 옆이 딱 찢어진 섹시한 치마를 입고 나가고 사장님은 먼저 가서 꽃 2다발을 사요. 네. 회장님 드릴 스타티스, 꽃말은 영원한 사랑. 직원인 유나에게 줄 노란 튤립, 꽃말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센스 있다. 네. 애정 표현과 예능감을 동시에 잡은 센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꽃 선물을 이렇게 센스 있게 해야 돼요. 할 거면 이렇게 센스 있게 해야 할 된다. 거면 센스 있던가. 괜히 어줍잖게 하면 안 돼. 근데 평소에 내가 넌 좀 눈치는 없는 것 같아 이러면 꽃 선물 관둬라. 진짜. 하지 말아라. 꼭 이렇게 센스 없는 사람들 또 좋아준다. 그럼 그 어색해하는 표정 좋아. 좋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시 특별하지 않은 날에 이런 선물로 포인트를 줘서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 사람과 어울릴 비주얼을 생각했을 테고 컬러도 생각했을 테고 무엇보다 중요한 꽃말까지 열심히 찾고서 딱 주는 거죠. 이거는 사실 꽃이 그게 아니고 이걸 생각하는 정성, 나를 뭐 색깔 뭐 이런 거 알아보는 정성, 그러니까. 이 정성에 감동을 해야 되지. 그 효리민박 2 13화 보면은 이 주는 스타티스가 그 회장님의 연예인 이효리일 때의 그 이미지랑 너무 잘 맞아요. 네. 그래서 역시 센스가 있어요. 이런 느낌이면 네. 예쁜 쓰레기더라도 받고 싶을 것 같아요. 맞아. 이 정도 센스를 가진 사람이 준다면. 저는 정록색약이어서 이렇게 색깔도 잘 못 맞출 것 같고 저는 꽃 선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코디 받으면 되죠. 그 꽃집이나 이런 데 가서. 꽃집의 김주영 선생님한테. 제가 준비한 토크는 여기까지고 딘한테 바통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느낌이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쥐꼬리만큼 남았어요. 해보세요. 쥐꼬리 한번 늘려볼까요? 네. 저는 가져온 첫 번째 주제, 선물을 주는 연애 기법을 가져왔습니다. 선물을 잘 줘야 된다. 잘 주는 법이죠. 잘 선물을 주는 거? 주고받을 때 이것만 알면 몇 배로는 더 기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연애할 때 아니더라도 평소 선물할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선물을 예고해서는 안 된다. 근데 나 이런 거 잘 못 숨기는데. 나도. 예고를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고를 한다기보다는 꼭 걸려 뭔가. 걸리는 건 귀엽다. 내가 원하는 그 줘야 되는 그림이 있는데 그거를 뭔가 확인하다가 꼭 걸려요. 너 나한테 줄 거 있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선물을 능욕당하는 기분. 능욕당. 선물을 주는 입장에서는 암시하거나 예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받는 사람이 선물을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결국 거짓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구든 선물을 받을 것을 알고 있다면 기쁨의 감정은 반감되게 됩니다. 두 번째, 선물을 준비할 때 이성의 기뻐하는 모습을 과하게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기대가 중요하다. 크면 실망도 크죠. 실제 선물을 했을 때 이성이 당신이 상상하던 모습에 못 미친다면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너무 과한 상상은 금지. 그리고 선물 건넨 후 다음에 내가 받을 선물을 상응하는 선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거 이거는 중요하다. 어지간해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 맞아, 사람이 맞아. 정말 좋으면 그냥 막 줄 생각밖에 안 나지 않나? 멋있다.
이 나이에 멋있다. 순애보라니. 죄송합니다. 당신이 비싸고 좋은 선물을 이성에게 건넸다고 해서 당신 역시 비싸고 좋은 선물을 크게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으로 상대에게 선물을 준다면 상대 역시 큰 부담으로 느껴지기 마련이다. 이런 사람은 연애 말고 투자를 해야지. 진짜 나 근데 좀 찔리는 게 뭐 애인이야, 왜요? 애인이야, 뭐 투자 신탁이야 뭐야. 자꾸 그러지 말아요. 아니. 찔리니까. 아 진짜요? 기대 많이 하세요? 네, 저 반응도 기대하고. 네, 반응까진 나도- 기대할 수 있지. 네. 근데 그리고 다음에 리워드를 받을 생각은 하면 안 되죠. 그 리워드가 BC 탑 포인트예요? 리워드밖에? 내가 그 사람한테 필요하고 정말 센스 있는 선물을 줬으면은 그 사람도 그러니까 금액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 사람도 나에게 필요하고 나의 그 상황이나 니즈에 이렇게, 맞는? 니즈에 맞는 음. 선물을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다. 그 정도 기대는 할 수 있죠. 네 번째, 고가 또는 한 달 수입에 비례하는 선물은 받는 이에게 큰 부담과 고민만 준다. 그래서 받을 당시 이성은 크게 기뻐할지 모르지만 집에 들어와서는 선물을 보며 한참을 고민할 것이다. 본인 역시 받은 만큼 해줘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전자기기인데 돈값 하는 거. 에어팟. 그리고 네. 꼭 애플 제품이 아니더라도 요 랭크들 때문에 너무 싼 거 아니고 어느 가격대 이상 돼야 좋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쵸. 이어폰이라든지 음향기기나 돈값 이런 하는 거는 것들. 비용을 들여야 그 값을 하는 게 있어요. 너무 싸면 오히려 이런 걸 선물로 줘 약간. 진짜 그거야말로 예쁜 쓰레기일 수 있어. 심지어 안 예쁠 수도 있잖아요. 맞아. 아, 그냥 맞아. 쓰레기. 그럴 수도 있겠네. 두 번째 주제, 자신만의 선물을 준비하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연인이나 친구, 지인에게 선물을 줘야 할 때 자신만의 선물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있습니다. 하나씩 말해볼까요? 저부터 말하자면 저는 갖고는 싶은데 내 돈 주고 사기 망설여지는 아이템을 주로 선물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지니한테 선물을 준다. 근데 지니를 보니까 사고 싶어 하는데 고민해. 왜냐하면 뭐 가격적 이런 문제로 그러면 그때 선물을 해주는 거죠. 미국 여행으로 너무 가고 싶어서 안 달라 했어. 이러면 그거는 그 안 된다는 모습을 즐겨야 될 것 같아요. 뭘 이루어지면 안 돼. 꿈이 한번 좌절되는 것도 맛봐야. 그쵸. 그래야 참 인생이지. 계획은 원래 안 이루어져야지. 그렇죠. 계획인 계획이 거죠. 빠그러지는 맛이죠. 예를 들어 네. 뭐 뻔한 핸드크림을 선물하고 싶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음. 가격대가 있는 브랜드 제품을 선물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주변 분들에게 주는 선물이 사실 되게 뻔해요. 근데 이 뻔한 게 생각을 안 해서 주는 게 아니고 맞아. 제가 일을 하는 쪽이 뭐 손을 많이 쓰는 일이다 보니까 뭐 퇴사하시는 분들, 다른 매장으로 가시는 분들한테 핸드워시를 많이 드리거든요. 그 핸드크림은 사실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또 향이 묻는 거라서 맞아. 없는 향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핸드워시는 거기에 좀 편하거든요. 거기서 약간 브랜드를 저는 좀 높게 잡아요. 저 이번 겨울에 네. 대학 동기 남자한테 핸드크림 선물 받았는데 저의 취향을 되게 맞추고 해줬어요. 그럼 그러니까 좋죠. 아리따움에서 한율 쌀 핸드크림? 근데 어. 되게 안 끈덕한 거. 저는 이물감 되게 싫어하거든요. 내 친구가 자기 애인하고 써봤다면서 이걸 저한테 추천해주면서 하나를 사줬는데 그 너무 맞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걸 좀 바꿔서 만약 그 관심 있는 사람한테 핸드크림 사줄 때 너 끈덕거리는 거 싫어하잖아 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해주면 첨언. 되게 특별할 것 같다. 첨언 맞아. 하면. 약간 얘가 약간. 이렇게까지 날 생각하나? 근데 약간. 이 선물의 맛은 사실 그거예요. 맞아. 상대가 나를 생각하는 저는 소소한 사치템이지만 뭔가 음. 자기 돈으로 사기엔 굳이 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을 약간 사주고 싶어요. 아이스크림으로 치면 콜드스톤 같은 내 돈 내고 먹긴 맞아, 좀 맞아요. 아까운데 남이 사주면 먹는. 콜드스톤 아직도 있나요? 아니 철수했죠. 그렇죠. 강남점에 이제 아직 새로 있어요? 이제 새로 생겼어요. 이제 아. 새로 다시 리오픈하나 어, 보다. 네. 잠깐 리오픈. 빠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한국에서. 네. 그리고 저는 포장에 신경을 좀 씁니다. 그래서 저는 오다 주었어. 오다 어떻게 주어? 맞아. 포장까지 해서 해야 돼. 무조건. 저는 그래서 박스 포장해서 쇼핑백에 주는 거. 널 왜냐면 위해 준비했다 빡 이렇게. 그건 아니지. 약간 소소하게. 저는 약간 아. 화려한 거 별로 안 좋아해서. 호피무늬 스타일 말고 무인양품 스타일. 그쵸. 약간 그런 스타일로.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는 이유는 선물을 준비하는 과정이 상대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이런 게 필요해. 뭐 이런 걸 좋아해. 그리고 포장을 뜯을 때 설레는 표정까지 좋아하기 때문에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주는 편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포장 절차를 너무 여러 겹 해놔서 뜯는데 안 써. 뜯었는데 안에 또 박스 있네. 그 열면 또 나오고 열면 무슨 또. 과자 포장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저 혹시 여러분들은 네. 뭐 포장이래. 선물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자기만의 선물 기준? 저는 일단 이 물건으로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금상첨화겠다. 그런 약간 거. 그런 거 좀 잘 캐치하려고 노력을 해서 와 이것도 좋다. 약간 직업상 차를 많이 운전을 해요.
근데 너무 차키만 달랑 들고 다니면은 찾을 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차키 같은 거. 약간 그러면 더 생활에 편리함이니까 더 완벽해지잖아요. 아니면은 입술이 많이 트셨다. 근데 립밤을 안 사신다. 그럼 립밤을 드리고 그 사람한테 있으면 금상첨화고 더 삶의 질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저는 좀 금액대별로 다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생일이나 약간 이런 중요한 포인트의 날이면은 계속 두고 쓸 만한 거. 두고 쓸 만한 거. 두고 쓸 만한. 그러니까 아니면 쓸 수밖에 없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어. 노트북을 샀는데 SSD를 선물로 해준다든지 제가 교체까지 해준 거죠. 노트북도 아니고 노트북 안에 네, SSD. SSD. 그렇죠. 노트북 이 사람이 샀으니까. 어. 근데 HDD는 느리잖아. 느린 거 그쵸. 어떻게 써? 그러면 내 SSD 정도는 선물로 해줄 수 있는 거지. 그래 나름 센스 있다. 근데 아니면 SSD. 아니면 부팅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SSD 딱 껴주고. 빠르지? 슈퍼컴 되고. 빠르지? 빨리 또. 켜라고 선물했어. 뭐 또 에어팟 같은 것도 이거는 계속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쵸. 꼭 필수템이죠. 맞아요. 그게 아니고서는 오랜만에 만나신 분들이나 혹은 내 호감 정도를 가볍게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마카롱 맛집에서 이렇게 세트를 7개들이 하는 것들 선물해주거나 뭐 그런 편이에요. 먹을 것들. 뭐 남대문 주류시장 가서 술 이렇게 사가지고.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그러니까 술 자린 좋아하는데 센 거.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술술 넘어갔네요. 시간이. 네, 시간이 술술 넘어가서 네, 술 얘기하다가 끝났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가볍게 주고 싶을 때는 주로 입에 들어가는 걸 줍니다. 먹어. 먹는 거. 먹어. 네. 근데 호불호 잘 안 타는 거. 인상 깊은 토크가 이어졌는데 선물 받고 싶네요. 근데 저는 오늘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되게 재밌었던 게 각자의 선물이 기준이 조금 있다는 것도 신기했고 그리고 꽃 선물에 대한 우리의 생각. 맞아. 꽃 선물. 근데 이게 근데 꽃 선물 받을 땐 좋은데 확실히 집에 갖고 와서 처리가 난감한 것 같아요. 요거는 맞아. 미디어가 만든 그거예요. 왜냐하면 음.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꽃 선물 받는 것만 하지 꽃 버리는 장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네. 그쵸. 공유가 김고은한테 주는 것만 나오고. 이렇게 맞아, 현실적으로 맞아. 꽃을 선물 안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를 약간 로망처럼 만들어 놓은 거는 이건 미디어다. 그래서 그거 주잖아 요즘. 돈으로 만든 꽃다발. 5만 원. 너무 좋다. 5만 원짜리로 너무 좋다. 접은 장미. 너무 이런 좋다. 걸 미디어가 해야 된다고요. 공유가 김고은한테 주면서 누가 요새 에일리 OST 깔리면서 잊지 않겠다 하는데 이렇게 딱 그리고 돈 생일 꽃다발. 케이크도 그냥 먹는 거 말고 어. 요새 돈 들어가는 케이크 있잖아요. 맞아. 빼면 이게 돈 나오면 나오는 돈 거. 나오는 이런 거 거. 미디어 타서 미디어가 한번 뒤집어줘야 돼요. 혹은 그거 발사하는 거 종이 발사하는 총인데 안에 계속 5만 원 나오고 머니건. 머니건이라고 하나? 머니건? 그런 거. 진이는 최근에 받고 싶은 선물 뭐가 있나요? 그러면. 머니건. 뭐가 있어요? 네. 저 귀걸이. 애인한테 귀걸이, 액세서리. 액세서리. 저는 좀 화려한 걸 좋아하거든요. 화려한 걸 좋아해가지고 진주나 이런 거 좀 가격대 있는 거 그런 거 받고 싶습니다. 저 이거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취향 타는 선물들 있잖아요. 뭐 주얼리나 뭐 이런 것들은 선물을 해서 주는 게 좋아요. 깜짝 선물처럼 해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같이 가서 사서 주는 게 좋아요. 사실 세 번째가 제일 안전하긴 하다. 안전하기도 하고 저는 그게 더 편해. 그렇지 않아요? 그치, 왜냐면 그치. 맘 졸여야 되고. 맞아. 근데 뭐 보통 선물할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스타일 알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이잖아요. 한 정 두세 번 모르겠으면 일단 탄생석부터 시작해요. 생일 때 가볍게. 탄생석. 탄생석. 시작은 네. 그다음 취향 파악해가면서 좀 발전해라. 디벨롭을 해라. 어렵다. 네. 디는 최근에 후여친 크엔 말고 그러니까 크엔으로 만났는데 물풍선 말고 따로 받고 싶은 선물 있으면 제가 받고 싶은 거? 네, 크엔한테 받고 싶은 선물. 고가 이야기 되나요? 네네. 희망사항이니까 뭐 고가 얘기해도. 저는 청소기요. 무선. 네, 무선. 무선. 코드리스. 저 다이슨 좋아. 받고 싶어요. 다이슨 받고 싶다. 근데 어차피 저한테 할부로 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어필하자마자 그분이 나와의 관계를 청소하고 싶냐 그러면. 그런 드립 치시는 분 안 만날게요. 맞아. 그런 드립 치면 럭셔리 마리드의 뱅기어도 안 된다. 그건 모르겠죠. 실력이 있다면 또 같이 이제 게임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건 안 합니다 저. 또 기승전 크아로 아. 우리 선물 얘기들을 해봤고요. 또 이제 못다한 이야기는 별책 부록에서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따 봐요. 안녕. 안녕.